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연의 아이는 부끄러움이 많은 7살 남자아이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성격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냥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구나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머님께서는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행동과 생활 태도도 좋다고 하고요. 또 이해력도 남다르다고 하고, 또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남의 눈에 안 띌까? 또 새로운 것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이런 소심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보면 답답해 하거든요. 그래서 바꿔야겠다고 믿으시고 성급히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하십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하지만 내성적인 아이들, 이렇게 소심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자신만의 리듬과 호흡을 갖고 있거든요. 또 이런 내성적인 그런 성향을 강점으로 길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단점으로 보고 고쳐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변화시키겠다고 하시거나 그렇게 기대하고 노력했다가 또 실망하시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시기보다는요. 아이를 인정하고 아이가 좀 더 단단해지도록 그런 양육 지원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유행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MBTI 검사인데요. I는 내향형, E는 외향형 이렇게 구분을 하던데 이런 성향은 어디에서부터 결정되는 걸까요? 네, 이런 성격 유형 그 지표들이 아주 유행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예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그 성향은 기질적인 원인에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질만 전적으로 의존하진 않고요. 또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두려움이 높게 느껴지는 그런 그 기질을 타고 태어났고요. 또 타인의 감정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질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질을 이야기할 때 한 9가지 정도의 기질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3가지 정도로 유형을 분류합니다. 또 때로는 기질과 성격 검사라고 하는 그 도구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질이 타고나는 거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경험 때문에 원인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또 부모의 높은 기대 때문에 실패의 경험을 가졌다면은 그것이 이제 또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또 이웃한 어른들 또 선생님으로부터 이것이 학습된 강화가 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좀 이렇게 익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요. 또 남 앞에 서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그 성향의 아이도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 폭도 그렇게 넓지 않고요. 하지만 사교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한 번 사귄 그런 우정은 굉장히 깊게 가져가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네. 대부분 한 20-30%의 아이들이 이런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30% 이상 한 40% 정도까지는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이 2가지가 내향성이나 외향성이 골고루 나타나기도 하죠.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긴장을 좀 해서 입을 아예 다물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집에서는 잘 말을 하는데 대중 앞에서 혹은 낯선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뭐 이런 특징들은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사연 속 어머님께서는 자녀가 소심하게 자랄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소심한 기질을 가진 아이라 하더라도요, 모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사회 적응이 어렵은 것만도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좀 느리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기질을 가진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오히려 매사에 더 신중할 수 있고요. 또 사려 깊은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길러주면 좋겠죠. 네. 실제로 많은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한편 매우 창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분도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성적인 아이의 성장 방향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인데요. 네.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아주 세심하고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 지도를 하게 된다면 두려움이 많고 계속 또 사람을 피하는 그런 회피적인 성격으로 자라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양육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인가 그 방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아이의 기질을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이 아이가 정말 두려움에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그런 성향인가,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의 아이인가. 그래서 기질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걸 인정해 주셔서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소심한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갖고 태어난 아이라면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너 왜 그러니? 하고 다그치신다거나 하면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요. 저항력도 생기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시죠. 너 생각을 바꿔봐. 생각을 바꿔서 하면은 얼마든지 쉬운 거야. 라고 이렇게 인지적인 접근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되어야 이런 인지적 사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두렵고 겁먹은 감정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고 좀 자유롭게 그런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로 표현한 것만으로 좀 그 감정이 만만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서 아이에게 기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꾸준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시긴 하는데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답을 주시거나 부정하시거나 강제하시거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그 마음이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결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질을 인정하고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해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님께서 두려움을 이겨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부모가 두려움을 겪어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요. 아이들에게 일시적이지만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겪는 그 자체는 굉장히 절실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엄마가 함께 느껴본 적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만 되어도요. 굉장히 편안해지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저희 딸아이한테 엄마가 경험한 게 너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면서 이제 전제를 달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알아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멘트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들었을 때 자꾸 자기가 쫓기는 듯한 느낌,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불안감, 또 혹은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부모를 원망한다든가 불안해하는 강도를 훨씬 더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 존중감을 좀 더 길러주면서 소소하고 만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서 아이가 이거 두렵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큰 발표의 무대에 서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네. 공간이 넓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는 좀 작은 무대 이런 데 한번 경험하게 해본다든가, 또 아이들이 태권도장 가는 거 무서워해요. 큰 소리가 나고 많은 친구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또 동작이 이상하면 아이들이 또 막 놀리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함께 엄마가 가셔서 분위기를 좀 띄워봐 주신다든가 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죠. 좀 꾸준히. 네. 왜냐하면 대신해 준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해 주시게 되면 오히려 아이의 그 기회를 뺏어버리는 게 될 거고요. 강제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내몰리는 기분 때문에 더 위축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의외로 마음껏 웃고 부모님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도 불러보고 이런 소소한 일상도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요?
네, 마음껏 웃는 거, 막 소리를 질러보는 거,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보는 거. 또 잠자기 전에 이제 제가 좀 하는 방법인데요. 잠자기 전에 심호흡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들이쉬고 둘 내쉬고 하면서 크게 심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예민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좀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이완되는 그 순간을 떠올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명칭을 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 아이는 자기가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거나 할 때 그때 편안했던 그 방식을 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이것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된다면 속상하잖아 그렇죠.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향적인 아이는 부모가 자녀를 믿고 지지해주고 충분히 기다려주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점은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소심한 아이들의 그 행동 특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부끄러움을 타기도 하고 수줍어하는 거죠. 또 때로는 그 아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싫다는 표현을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속상해서 과잉보호를 하시거나 또 때로는 무시해버리거나 강압적으로 아이에게 지시를 해서 무조건 따르게 하거나 또 간섭을 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격려해 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무조건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격려의 방식도 좀 요령이 필요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워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극복하면 돼라고 아이에게 기질을 인정하면서 그 아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네. 뭐가 부끄러워? 처음만 그렇지 나중에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 바꿔봐.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적인 접근. 이것은 실은 어린 유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도가 됩니다. 부모님은 격려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이는 그게 더 부담스럽게 되거든요. 아직 인사할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럴 수도 있어. 엄마도 처음엔 잘 모르는 사람 만나니까 막 부끄럽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니까 용기를 내서 말을 했는데 친해지게 됐어. 뭐 이렇게 엄마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향적인 기질의 자녀와는 어떤 활동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요. 생일 파티를 좀 친구들을 많이 불러서 좀 융성하게 네.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본다든가 여행을 좀 많이 기회를 잡아보시는 거예요. 뭐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실은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세계 일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주 산책하고 또 짧고 긴 여행들을 좀 해보셔서 새로운 환경에 아이가 놓여볼 수 있도록 해봐주시고요. 또 등산이라든가 수영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과도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좋겠고요. 또 이제 유아 단계의 아이이다 보니까 인형놀이라든가 또 소꿉과 같은 역할놀이 이런 걸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감정 연습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을 따라서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를 하는 동안에는 아이가 어색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놀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연습이 되도록 이루어 주시는 거고 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또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아이가 잘 해내게 되면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놀잇감을 구입을 해주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칭찬과 같은 언어적인 보상 이런 것들이 좋겠어요. 근데 또 아이에 따라서는요. 남 앞에서 칭찬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하는 네.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엄마와 둘이 있을 때 진지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아까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참 자랑스러웠어.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향적인 기질의 자녀라면 부모님께서 좀 더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그런 기법을 써본다고 하여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타고난 태어난 기질이기 때문에 그 기질을 성격으로 잘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기질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파악된 기질에 따른 양육 지원 환경,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동원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도하신다 하면 조금씩 변화가 보이실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 아이가 다른 사람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변화된 그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때, 아, 나의 인내가 썼지만, 아, 열매는 달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